하십니까? 아니면은 7시 한 3분쯤에 할까요? 편한 대로 하십시오. 바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제 8월에 무더운 더위도 다 지나가고 8월 마지막 주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브도미널 머슬을 통한 로우 백 페인의 치료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발표하게 된 이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마산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정심화 과정을 거쳐서 청와병원에서 재직하고 있다가 지금은 창원 메트로병원 도수치료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로우 백 페인,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흔하고 또 많이 볼 수 있는 환자들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접근법, 치료법 또한 엄청 다양하게 가져가고 계시는데 가깝게는 힙 조인트 또는 소라식 또는 펠빅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멀게는 앵클이나 여러 가지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오늘 어브도미널 머슬에 초점을 맞춰서 로우 백 페인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차입니다. 먼저 로우 백 페인과 어브도미널 머슬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왜 어브도미널 머슬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간단한 인트로와 그러면 이런 어브도미널 머슬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아나토미, 그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또 마지막으로 치료적인 운동들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학정보 포탈 통계에 따르면은 우선 첫 번째 역학을 보시면은 우리는 살면서 일생의 60%에서 80%가 되는 인구들이 일생에 한 번씩은 꼭 요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매년 근로자의 50% 정도 되는 근로자의 수가 매년 해마다 요통을 경험한다고 하고, 특징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 로우 백 페인의 가장 큰 특징은 치료하지 않아도 증상이 완화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치료하지 않은 환자분의 70% 정도가 한 달 이내에 무조건 증상이 좋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년 요통 환자의 60% 정도 되는 인구들은 해마다 재발하면서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재발성 요통으로 페인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가 지금 겪고 있는 치료나 아니면 통증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줄여줄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보존적 치료로 해결 안 되는 10%, 20% 환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평가법과 조금 더 다른 접근법으로 힘을 실어서 치료에 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표가 우리 신체 분절에서 서비컬, 소라식, 룸바에서 나오는 세가먼트 분절적인 움직임인데, 보시면은 룸바에서 사지탈 플렉, 시상면에서 플렉션, 익스텐션을 봤을 때 우리 제일 문제가 많은 이게 L4, 5S1 문제 L4, L5S1에서 움직임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움직임이 제일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항상 많은 움직임 때문에 척추에 많은 질환들을 야기시키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L4-5S1에서 움직임이 가장 많고 유동성과 가동성이 제일 많아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역으로 다르게 말해본다면 그만큼 안정성은 가장 결여된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적으로 복근에 대한 근력, 즉 복압이 이런 L4-5S1들을 잘 못 잡아주게 된다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움직임들은 더 많은 과가동성과 그 다음에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해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HMP, 출혈판 탈출증이나 협착증 또는 전방의 전이증,
많은 척추의 질환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세수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척추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렇게 복압이 찬 상태에 있는 세수병이면은 플렉션 익스텐션이 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범위까지만 가고 더 이상은 안 일어나게 막아줄 겁니다. 복압이 잘 형성되어 있다면. 하지만 우리 뭐 복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으신 분들은 압박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발브 S1에서 좀 더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브도미너스를 어퍼와 로우, 즉 다시 말해 상복부와 하복부로 나눠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상복부는 인트라 오블릭, 그 다음에 렉투스 어브도미너스의 어퍼 파트, 로우 어브도미너스는 하복부, 익스트라 오블릭과 렉투스 어브도미너스의 로우 파트,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어브도미너스를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장 아나토미에서 보여줄 텐데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네요. 복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복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썰렁한데요. 그래서 자, 렉투스 어브도미니스입니다. 이 근육은 푸비스와 심피시스에 붙어서 스터넘의 시포이드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립의 칼트리지, 갈비 연골에 부착하여서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하는 작용은 트렁크를 플렉션 시키고 또 펠빅을 포스티어 로테이션 시키는 이러한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작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임상운동학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코스탈과 우리 립이 만나서 이루는 코스탈 앵글을 뒤에 가서 배울 텐데 이 각도는 상복부와 하복부의 밸런스를 체킹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서 설명드리면은 이 근육은 힘선, 즉 다시 말해 근육의 결이 수축하는 방향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지는 형상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말했던 스터넘 앵글을 옆으로 벌리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이 인터널 오블릭을 아이오라고 약자로 해서 표기하겠습니다. 근육의 결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옆으로 벌어진 듯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코스탈 앵글을 옆으로 벌리는 각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널 오블릭은 우리 일리아 크레스트의 안면부에 붙어서 립과 우리 그 복근들이 중간에서 만나는 백색선 또는 널 힘줄이라는 부분에 부착합니다. 그래서 트렁크도 플렉션 시키고 로테이션도 시키는 그게 있지만은 저는 오늘 강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근육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게 인터널 오블릭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트렁크를 플렉션하고 그 다음에 포스티어 로테이션을 시키고 렉투스 어브도미니스는 근육의 길이가 길고 크기 때문에 상복부와 하복부 그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배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배꼽 기준으로 위에 있는 파이버들은 상복부, 배꼽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파이버들은 하복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게 인터널 오블릭의 특징인데 이 근육은 저렇게 바깥쪽으로 근육의 수축 방향과 근육 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스턴 앵글을 바깥쪽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상부의 2분의 1을 플렉션, 굴곡시킬 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서 상복부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혼동 없으신가요? 제가 잘못 설명해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이스터널 오블릭입니다. 이스터널 오블릭은 6번부터 11번 립에 부착하여서 똑같이 일리악 크레스트의 앞면부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의 근육 수축과 근육의 결의 방향은 대각선 사선 방향으로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 아래에 사선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힘선과 작용으로 인해서 또한 이 근육의 성질은 립에 붙어서 펠빅에 부착하기 때문에 우리 요추를 포스테어 로테이션, 즉 다시 말해 아랫부분에 대한 유동성과 가동성 조절 등을 담당한다고 해서 하복부라고 분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아이오는 인터널 오블릭은 옆으로 벌리는 듯한 힘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익스트라 오블릭은 아래로 조이는 듯한 그 힘선 방향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트랜스버스 어금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복부 전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근육이긴 하지만 가장 심부에 있습니다. 가장 심부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 동작에서 리칭 앤 그래시브를 하든지 아니면 걸을 때나 부수적인 움직임들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수축하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근육의 힘선 수축 방향 또한 대각선 사선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복부라고 분류는 되긴 하지만 이 근육은 가장 심부에 있어서 수의적으로 수축이 불가능합니다. 능동적인 근수축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근육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생활할 때 반사적으로 수축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강화시키기보다는 운동을 시키면서 항상 잡아주면서 따라가게 만드는 근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상복부와 하복부에 대한 아나토미를 알아봤는데 그럼 어떻게 과연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평가 지표, 스터널 앵글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터널의 아랫부분과 립과의 칼트리지가 만나서 형성되는 각도인데 제일 처음에 수파인에서 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저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우선 각도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또 만약에 요추를 룸바를 로테이션 시키는 오블릭 머슬들 또는 복근에 양쪽 복근에 대한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앵글이 대칭적이지 않고 한쪽은 좁거나 또한 한쪽은 커지거나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봐주시면 되고 노말은 90도입니다. 90도. 90도로 평가를 해주시되 아예 90도보다 더 커져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이러한 힘선과 수축 방향을 통해서 만약에 넓어져 있으면 인트라 오블릭의 근육 길이가 짧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90도보다 작다면 아래로 쪼는 듯한 이런 힘선을 가진 익스트라 오블릭이 더 근육 길이가 짧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모시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 텐데 나오실 수 있습니까 혹시? 네. 나오실 수 있어요. 네. 임상에서 제가 그렇게 경력은 많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체구나 몸집이 좀 있으신 분들이 복부가 많이 들려서 각이 엄청 커져 계시더라고요. 하고 또 체구가 작으시고 몸집이 좀 날렵하신 분들은 정상으로 기준으로 정상 기준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좁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으신데 먼저 잠시만요. 잠시만 서계시면 앉아볼까요? 이쪽에 앉아주세요. 이쪽에 앉아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나와서 한번 누워서 같이 한번 봐볼까요? 가운데로 할게요. 잘 안 보여주시겠어요? 이쪽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쉽게 보는 방법은 립을 딱 잡으시고 생각보다 정상이시네요. 그래서 립을 딱 잡으시고 스타운까지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각도를 보면 되는데 이분은 대칭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각도 또한 90도 정도로 노말 상태에 있으며 그럼 이렇다면 상복부와 하복부가 우선 근육의 길이 근력 말고 근육의 길이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찾을 때는 립을 타고 올라가시고 딱 끝나는 지점 스터넘에서 시작해서 좌우의 비교를 각도를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90도를 만들기 힘드시다면 이렇게 직각으로 만든 상태에서 그냥 갖다만 되면 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잘 지냈어요? 기가 너무 썰렁한 것 같아요. 맞는 사실. 예. 그래서 이분도 보면은 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딱 스타트에 시작되는 부위에서 해보니까 이분도 적당하게 좌우 밸런스가 맞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비슷하네요, 둘 다. 당황스러워요.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근데 이건 그냥 그대로 계시면 돼요. 바로 또 보여드릴 거라서. 그래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이렇게 좌우 한참 좌우의 밸런스가 맞다면은 그럼 과연 이 근육들이 잘 쓰고 있냐, 근육들이 강한가 그거를 확인해서 테스트 해볼 건데 그리고 각도는 정상이니까 정상으로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지금. 그래서 하는 방법은 상복부를 먼저 평가해 볼 겁니다. 상복부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아까 말했듯이 렉투스 어브도미니스의 어퍼 파트와 그 다음에 인터널 오블릭 이 두 가지를 평가해 볼 텐데 평가 방법은 제일 처음에 환자를 수파인으로 눕히신 다음에 환자 목 뒤에 팔을 채웁니다. 이렇게 하고 환자한테 룸바를 플랫 지면에 딱 붙게 설명해 드릴 텐데 환자한테 커맨드를 줄 때 제 손바닥을 한번 꾹 눌러보세요. 이 상태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패시브로 들어줍니다. 제일 처음에 패시브로 들어주는데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냐면은 인페리어 앵글. 왜냐면 인페리어 앵글보다 더 가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든 체중이나 웨이트를 룸바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압박감과 큰 요통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들어줍니다. 이 정도만 들어준 다음에 환자한테 다시 커맨드를 해줍니다. 이 상태로 5초 동안 버티시면 된다고 하고 저는 손을 뗍니다.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5초를 버티실 수 있으면은 되십니다. 5초를 버티실 수 있으면 지금 이분의 상복부는 정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자세를 못 버티거나 아니면 너무 잔떨림이 나오거나 내려가게 된다면 이분의 근력은 어브노말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잠깐 저것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다음은 하복부 테스트를 해볼 텐데 하복부는 레그레이즈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렉투스 어브도미니스의 로우 파트와 그 다음에 익스트라 오블릭 그 두 개를 볼 겁니다. 자세는 똑같이 수파인 자세로 시작하는데 환자한테 똑같이 포스웨어 로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제 손바닥을 꾹 누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금 누르고 있는 힘은 이 환자가 나중에 다리를 들어서 내릴 때까지 항상 지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근력이 약하게 된다면 이 환자는 다른 근육, 일렉터들이나 더 큰 근육을 사용해서 보상작용으로 당겨버릴 것이고 그럼 지금 누르고 있는 제 손의 압박감은 떨어지면서 룸바가 익스텐션, 죄송해요.
익스텐션 되는 형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꽉 붙이신 다음에 다리를 90도로 양쪽 다 들어보세요.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손 느껴지시죠? 이거 꾹 누르신 상태에서 천천히 끝까지 내려옵시다. 천천히. 여기서부터 떠요. 여기서부터 앞쪽이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분은 밸런스, 좌우 밸런스는 잘 고르게 갖추고 있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하복부에 대한 근력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코스탈 앵글과 그 다음에 상복부 테스트, 컬업 테스트와 마지막 그래서 제가 실습을 이 테스트하는 거를 평가하는 것을 실습으로 넣은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정상인들마저도 하복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술과 고기와 치킨 등을 좋아하니까 하복부가 비교적 강해질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그 각도가 정상인들도 계시고 넓어지신 분도 계시고 또는 좁아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좁아져 있다고 해도 근육 검사를 해봤을 때, 즉 다시 말해 앵글이 많이 좁아져 있는 사람들은 하복부가 엄청 강하게 길이가 짧아져 있겠죠. 근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근력을 버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육이 무조건 짧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근육이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특히나 근육이 무조건 짧아지는 위치에 간다고 해서 짧아져 있다고 해서 강하지는 않다. 모든 게 다. 그 점만 좀 주의 있게 가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평가들 기준으로 이분들은 상복부가 조금 더 짧겠다, 하복부가 좀 더 짧겠다, 밸런스가 좀 잡혀있네, 이런 평가들 한 기준으로 치료적인 운동들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럼 과연 언제 우리가 복근을 강화시켜야 되는지, 복근의 타이밍 또는 우선순위를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장문환 선생님 한번 나오실 수 있을까요? 가운데로 편하게 봐주세요. 이건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도수 치료 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치료가 있을 때 인터뷰를 해볼 겁니다. 누우셨을 때 제일 아픈지, 아니면 어떤 자세에서 동작에서 가장 로우 백페인이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여쭤보실 텐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금 통증이 나오는 부분, 통증이 나오는 자세에서 그대로 그냥 보감만 주는 겁니다. 보감만. 그래서 이 환자가 만약에 통증이 경감되거나 아니면은 통증이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여러 관절이나 여러 분절에서 문제가 있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해야지만 우선 확실한 건 보감을 지켜줬을 때 이 환자의 통증이 경감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부드미널에 대한 접근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치료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평가로 예를 들자면 엄청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 환자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그냥 누워있는 자세에서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터 틸트와 그 다음에 보갑을 줘가지고 세팅을 걸어버리는 거죠. 나중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또 알아볼 거지만 정말 디테일합니다. 운동 하나하나 시키는 모습. 왜냐하면 그 근육이 고립이 되고 고립이 됐을 때야 진정체가 강하게 키우고 싶은 근육들이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환자한테 배꼽을 넣으라고 지시합니다. 만약에 지금 수파인에서 통증이 있는 환자예요. 배꼽을 넣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보통 대부분 거진 처음 하시는 분들이 흉곽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아니면 또는 가슴이 이렇게 넓어지게 하시면서 배꼽을 들어 넣습니다. 그거는 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복압을 주고 세팅을 걸어버리려면 환자한테 우선 상복부와 하복부에 대한 그런 위치를 인지시켜줍니다. 배꼽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이 복근이 나뉜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자 이제부터 배꼽을 넣으실 건데 가슴은 안 올라가게끔 배꼽만 그대로 넣으실 건데 배꼽 아래쪽만 최대한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넣고, 자 그럼 이제 복압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처럴 틸트를 만들어서 안정화를 시켜볼 건데, 자 손바닥을 한번 꾹 눌러보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선생님은 또 물시로사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환자들은 포스처럴 틸트라는 작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에러가 우리 뭐 문제가 많은 분절이기도 한데 TL 정션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소라시카 룸바가 접합되는 부분인데, 즉 다시 말해 등을 이용해서 마치 눌렀는데 포스처럴 틸트가 된 것처럼 조금 거짓된 정확하지 않은 포스처럴 틸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르쳐 드려야죠. 그래서 자, 여기 우리 일리아 크레스트가 만나는 지점이 L4-5라고 생각하고 SK 손을 얹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정션이라고 하면은 배꼽과 명치 사이 부분을 그대로 손을 넣어줘요. 해서 환자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이 두 손 중에서 밑에 있는 이 부분의 손바닥만 누르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눌러보세요. 이 부분만. 그래서 확인해야 할 거는 등으로 하시는 게 아니신지, 정확하게 동작을 하시는 건 아니신지 그걸 체킹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이 환자는 우리 선생님은 배꼽 밑에서 충분히 복압도 형성되어 있고 포스처럴 틸트를 시켜서 안정한 기전도, 즉 다시 말해 세팅을 해 주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통증이 어떠십니까? 아까보다 좀 많이 경감되나요? 좀 많이 줄었나요? 아니면은 좀 더 아프신가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통증이 떨어지거나 눈에 띄게 경감된 걸 볼 수 있다면 저희는 어부드로머스를 우선순위 치료하는데 우선순위로 잡고 들어가도 무방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더 아프시거나 아니면은 통증의 변화 많지 않으실 때는 다른 분절로 조금 더 빨리 접근하시고, 뭐 우리 문제가 많은 힙이나 아까 말했던 TL 정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관절들에 대한 분절로 접근하시고 나중에 어부던 머슬들을 체킹하면서 좀 강화시켜주는 게 빠르겠죠. 조금 더 응용해 주시면은 훅라인 자세가 있는데, 훅라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슬관절과 고관절 밀폐 상태에서 룸바의 로딩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 자세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 자세로 했을 때 환자가 있으신 분들한테 우레듯이 똑같이 세팅을 해줍니다. 세팅을 했을 때 통증이 경감되거나 아니면 통증이 조금 심해지거나 이런 거 물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ADL에서도 이걸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가 앉아있는 상태, 앉아볼까요? 앉아있는 상황에서 통증을 많이 느낀다. 그럼 똑같이 걸어주는 겁니다. 똑같이 세팅해주고 했을 때 경감이 되는지, 또 앉아있는 상태에서 안 일어서 볼까요? 앉았다, 앉았다가 자, 편하게 그냥 시켜보는 겁니다. 문제가 나오는 무브먼트를 시켜보는 겁니다. 물론 많이 시키면 안 되겠지만 빨리빨리 해야겠죠. 그 상태에서 복압을 채워주고 했을 때 통증이 경감이 되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어부도메널 머슬 말고 보통 로우백펜을 가지신 환자들은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줄여가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물론 다른 관절에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그 복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대로 한번 누워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치료적인 운동은 어떻게 실시되어야 하는지
해서 먼저 어퍼 어브도미널 머슬 상복부 훈련입니다. 상복부 훈련. 평가 방법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환자 보고 포스터 틸트를 맞춰준 상태에서 머리 위에 깍지를 입게라고 합니다. 왜냐면 환자한테 이걸 시켰을 때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목표표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표표기. 그래서 다음날 SCM이나 여러 큰 근육에 문제가 와서 저한테 컴플레인을 거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순탄한 병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무조건 목 뒤에 손을 받치라고 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페리어 앵글만 딱 뜰 정도로 이 정도로 뭐 10회라든지 아니면 왜 환자 강도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페리어 앵글보다 더 위로 가게 된다면 지금 받치고 있는 웨이트다 아니면 체중을 룸박에서 다 받쳐내야 합니다. 엄청 큰 압박력에 시달리게 되겠죠. 하고 샬만 박사가 운동에서 말하길 지금 이분이 복근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복근의 약화 때문에 통증이 나오고 있다면 이 정도의 근 조절만으로도 복근에서 나오는 지금 통증을 위한 치료는 가능하다고 수준은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룸바에서는 더 큰 부하가 실리게 될 거고 리스크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잡는다고 해도 서비컬에 대한 전달력이나 압박감을 줄 수 있어서 경추질환 환자한테는 좀 조심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더 한번 올라가보세요. 쭉 이렇게 하면은 우리 소라식이 카이포시스 후만 자세로 가는데 그 흉추가 후만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자세적으로 또 피하셔야 되고 이렇게 여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무당에서 보면은 이 이상의 개념은 피트니스 개념이다. 치료적인 게 아니고 피트니스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복부는 아까 우리가 검사해봤듯이 하복부는 엄청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정상인들마저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접근하고 정말 잘 강화시켜야 하는 부분인데 똑같이 아까 전처럼 배꼽을 넣고 아랫부분을 넣고 제 손만 딱 누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안정한 기본 자세 이걸 만들어주는데 이 자세로 지금 만들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 환자는 하복부에 대한 많은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도는 이렇게부터 첫 번째로부터 시작하시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두 발은 절대 안 돼요. 환자들한테 절대. 그래서 한 발로 대신 여기 스파인은 항상 제 손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룸바와 지면이 플랫 수직인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천천히 내려봅시다. 다리 쭉 펴시면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자세도 하복부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터 포인트 힘의 발생 지점은 딱 올리셔서 내렸을 때 ASIS에서 1cm 안에 이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되신다면 이제 다리를 굽히셨다가 그대로 유지하셨다가 천천히 발 뒤꿈치로 땅을 쭉 밀어봅시다. 쭉 끝까지 밀어보시고 다시 쭉 끝까지 세팅이 7, 80%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다른 근육들, 다른 큰 근육들을 이용해서 또 쓰는 거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하복부에 대한 강화 운동이 실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된다면 이제 두 발로 해서 미는 거. 쭉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룸바가 플랫하게 위치했는지 포스터 틸트는 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가 배꼽이 안에 차 있는지 그 다음에 2cm로 버텨줄 때 모터 포인트 ASIS 안쪽에서 힘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것만 봐주시면 되고 샬만 박사는 또 이 이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헬스 하시는 분들이 하는 뭐 정확한 레그레이즈나 이런 그런 강도의 수준은 피트니스 개념이라고 하고 이 정도의 근 조절만으로도 지금 당장에 나오는 복근이 약해서 나오는 그런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준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말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임상 연차는 많이 안 되지만 지금 실시해봤을 때 한 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정도만 해주고 정확하게 수축을 하고 잡아주기만 한다면 복근에서 나오는 복근이 약해서 나오는 통증들은 충분히 우리가 케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환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절이 또 어떤 분절이 근육이 짧은지 이게 정말 그 근육이 맞는지 힘을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까지 해봤습니다. 하고 훈련도 시켜보았죠.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제 환자들한테 갈 때 매니지먼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드려야 하는데 보시면은 우리 복근은 이렇게 막 움직이실 때 아니면 사용할 때 이렇게 수축해서 내가 수축해서 버텨야지 이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고 거의 많은 근육들의 패턴이 반사적으로 수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정도의 근력 조절이 가능하시다면 뭐 다른 운동, 뭐 스쿼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실 때 항상 배꼽을 끌어당긴 상태에서 아니면 뭐 걸으실 때라든지 끌어당긴 상태에서 복근을 수축해주면서 강화를 시켜주면서 내가 어떤 운동을 하든지 어떤 뭐 일상생활을 하든지 좀 반사적으로 수축되게 첫 번째로 도와줘야 하고 두 번째는 ADL을 고쳐줘야 합니다. 웃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머리를 감으면서 자기 분반은 얼마나 플렉션 되는지 모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결국에 뭐 직장생활이나 근로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동작을 해야 한다면 뭐 힙 조인트나 다른 관절들도 잘 쓰면 좋겠지만 복근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꼽을 넣어주고 골반을 포스에 tilting시켜주면서 안정화 기전을 최대한 쓰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동작이 안 나오게끔 최대한 지켜달라는 말입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ADL 뭐 차에서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앉아서 일어섰을 때 다 만들어주는 거죠. 무브먼트를 치료하는 겁니다. 무브먼트를 해서 저희가 운동까지 시키고 이러한 매니지먼트까지 다 해줬을 때 복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어느 정도 해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용했던 문헌들은 인용된 문헌들은 이렇게 되고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정말 오늘 강조하고 잘 설명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첫 번째 로우 백페인에서 어브도미널 머슬이 왜 중요한지와 그 다음에 평가 상복부와 하복부와 나눠서 접근한다는 점 그 다음에 어떨 타이밍 때 어느 때 복근을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치료를 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디테일하게 정말 어떻게 치료적인 운동들이 실행되어야 하는가 이 4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